오늘 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제가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내란 특검, 네. 김건희 특검, 최상병 그다음에 특검. 최혜병 특검을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내란을 주동했던 세력들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큰 사건을 저한테 맡기십니까? 자신 있는 얼굴이어가지고 시민한테 맡기면 자신 있는 얼굴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빠져나올 구멍이가 될지 저는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댓글 봤더니 독립이 걱정 아무도 안 하네. 야얘 대구놈이다 대구놈 하면서 막 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합니다. 아니 그럼 이정준 기자 그러면 3대 그 국민 추천에 제가 해드릴게요. 네. 문체부로. 아니 농담이죠. 저는 그냥 제 일 열심히 하고 아니 있어요. 이정준이 3대 특검법 드디어 통과가 됐는데 네. 이게 거부권을 작게는 2번, 많게는 4번까지 행사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상병. 이번에 정말로 이를 키운 게 의혹수는 더 많아지고 투입되는 검사는 더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굉장히 메머드급입니다 지금. 이게 한 번에 다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에 투입. 한 번에 그 많은 검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각 한 번에. 사건에 나눠서 투입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요. 네. 그 단기간에 엄청난 양의 수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네. 이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설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설득 아니, 이게 시키세요 저는. 예,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20명 안팎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팀장으로 들어가. 근데 이번에 내란 특검이 60명, 김건희 40명, 그리고 최상병이 제일 작은데 20명이에요. 아 20명. 예, 20명도 검사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총 120명인데 20명. 예, 요 120명은 지방 검찰청 숫자보다 많아요. 웬만한 뭐 여주지청 이런 데 있잖아요. 아, 그런데? 예. 잠깐 요즘 뭐 무시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즘 뭐 사람 안 살아요. 여주지청이 꽤 큰데요. 그렇죠. 근데도 이만큼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더 네. 작은 데를 설명드릴까요? 네, 그래서 웬만한 지청 수준을 넘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앙지법에서 하기 때문에 네. 에이스 검사들이 오거든요. 오. 확인 검사가. 그러니까 수사관은 더 많아요. 오. 검사가 이제 보통 20명 오면 네. 수사관 100명씩 달려옵니다. 그 네. 개인당 붙어가지고 아, 그렇죠. 같이 해야 네, 되니까. 검사 혼자 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요거는 문제가 저는 내란 특검으로 결국은 수렴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어느 전체가? 지점에서 만나거든요. 네, 김건희 특검은 이채양명주. 내란 이게 같이 조사하다 보면 결국 예, 어느 지점에서 수사가 겹쳐요. 그리고 제일 그거는 인지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하다 보면 당연히 그게 3부 크죠. 뭐 네. 처음에 3부 토건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다가 이거 3부 토건 연결됐네? 그럼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요 정도 인원으로 들어가면 사실 결론은 무조건 유죄는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야당에서 지금도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선거 앞두고 하는 예, 거다. 이게 언제까지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네. 친즉에 했으면 됐잖아. 그러면 그쵸. 왜 이제 와서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쵸. 선거 코앞에 형사처벌될 일을 본인들이 자초한 거지. 우리가 일부러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로직이 거기에 이제 그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늘 이런 식이에요.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 의석수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고 뭐 전체를 가지고 뭐 총통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이게 다 민이거든요. 네. 지난 그 총선에서 대파 870원 얘기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해서 전부 투표장에 나와서 응징 투표, 심판 투표 해야 된다. 윤석열 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성된 의석 수인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가 야당이에요. 192석 이게 빼야 되나?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190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김상호 네. 의원이 왔으니까. 네. 그러면 전체 가운데 사실상 3분의 2를 그 이제 여권 통여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범여권이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소수화됐으면 그 자체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렇게 하자고 할 때 계속 목리부리고 안 하고 끌고 시간을 늘어뜨려 왔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선거 닥치고 앞서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 민주당이 문제다. 뭐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자체로 억측인 거죠. 근데 과거에는 언론 매체가 많지 않았고 신문에서 쓰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국민들이 넘어갔는데. 넘어갔어요. 근데 요새 그런 국민이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구경의 정치 비상구 다 봅니다. 재방송도 봐요. 그러면서 다 학습하세요. 그 거리에 나가서 시민 인터뷰를 해보면 정치평론가보다 더 말씀 잘하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시거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기자님인 거 이번에 왔을 때 나는 네. 편의점 점주인 줄 알았어. 야 편의점 점주도 진짜 말을 잘한다. 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영업자. 진짜 병자인 줄 알고. 편의점에 있는 분이 일을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민수 시민 했는데. 요새 너무 바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아침에 뉴스공장 봐야죠. 그 다음에 편의점 봐야죠. 네. 편의점 끝난 다음에 정어리 때 갔다 와야지. 정어리
머리때 갔다 오면 나면 이제 매블쇼 매블쇼 봐야지. 매블쇼 봐야죠. 매블쇼 끝나면은 비상구 정치 비상구 봐야지, 봐야지. 네. 저녁에 네. 또 뭐 뉴스사이킥도 그렇죠. 뭐 봐야 되지. 이러면 하루가 끝나고 마지막은 그거 뭐지? 그 헬마 나오는 거. 남청동. 남천동으로 마무리를 한다. 네. 너무 바쁘다는 저희 거예요. 질문 기자는 안 봅니까? 아, 미안해. 그래서 아직 미안해. 인지도가 미안해. 우리가 10만 이상만 얘기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 이정주라 했지? 형이 가서 10만 만들어줄게. 기억해 주십시오. 이정주라고 내 저장할게. 아니 근데 정주 우리가 키워줍시다. 정말로 이제 그 네. 내란 특검 이런 거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속보들이 하나하나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그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예비용 비화폰을 무려 6대나 가져갔다는 건데 네. 와. 그 바다가 물론 다른 사람은 줬겠죠. 그리고 네. 마지막 한 대 같은 경우에는 노상원이라는 그 베일에 쌓인 전 정보사령관 전직. 이 사람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국가의 그런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기물 같은 것들을 지 멋대로 맘대로 쓰고 그 보안폰이라는 게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 비화폰이 여기서는 무슨 범용성이 있는 무슨 누구나 갖고 다니는 핸드폰처럼 생각하는데 이 비화폰은 정말 정부의 핵심 요직들만 쓰는 거예요. 그럼요. 그 내각. 첫 보고받을 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네. 국군한테 받을 때 네. 그게 비화폰이라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인데 이걸 무슨 김건희도 하나, 노상원도 하나, 뭐 야 니네 하나씩 다 가져. 뭐 무슨 선물처럼 나눠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계, 시계처럼 나눠주고 이 내란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그 비화폰 네트워크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무슨 용도로 나눠 주었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직위원 때문에 군사재판마저도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기자들도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이 말이 안 진행되고 되죠. 있을 네. 수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직위원 판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조도 바꿔야 되고 네. 특검을 통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되고요. 노상원과 관련해서는 전혀 나온 게 없어요. 달랑 나온 게 수첩 하나고 한겨레에서 보도한 YP 프로젝트 관련된 거 그거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빙산의 일각만 알고 있다 우리는. 네. 근데 지금부터 밝혀야 될 내용이 너무 많다.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예, 출범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날마다 특종이 쏟아질 그럴 것 겁니다. 같아요. 제 친구가 이 방송을 보나 봐요. 저 SK 매장 하는 친구인데 네. 그 비화폰 그거 가족 할인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가족 할인 하려면 4명이 뭉쳐야 돼. 명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준 거지. 추감 너 가족인가 너 보다. 누구라고? 네. 아이씨 너 해라 야. 그래야 할인 받는다 야 10%씩. 아니 그리고 네. 김용현이 사실은 검찰에 재발로 나가가지고 그게 굉장히 이상했는데 그렇죠. 그때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랑 그렇죠. 통화할 때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통화 내용을 네.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머리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고 숨기는데 비화폰을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내란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폰을 바꾼 사람들이 사실 비화폰도인데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최상무 부총리 지난번에 질의하니까 처음에는 그 폰 바꿨냐고 하니까 집에 아직 안 버리고 있대. 그러니까 바꿨냐고. 그러니까 폰을 바꿨냐고 물어본 거지 내란 이후에. 그 집에 뒀습니다. 바꿔서 집에 뒀대요. 그럼 바꿨다고 한 다음에 그 폰 어딨냐 물었을 때 다음 대답이잖아요. 그거 갖고 신랑이 하는데 그리고 계엄 바로 다음 날 안가회동 할 때 이상민, 맞아. 네. 박성재, 오. 이한규 다 바꿨잖아요 지금. 네. 10, 이상민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이 12월 11일 날 이미 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폰은 바꾸고 비화폰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고의로 삭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라는 게 점점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태용 국정원장 이분의 행적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사람들 지금 싹 다 그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수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새 정부가 참 너그러운 거예요. 그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란 수괴가 종범들은 전부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 수괴라는 사람이 판교까지 가서 보리밥 먹어 한강변 산책해 날도 더운데 그러니까 네. 패딩 입고 돌아다녀. 뭐 그것뿐이에요. 영화 보러 다녀. 막 온갖 행동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볼 때는 도무지 이건 상식을 배반하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어쨌든 이러거나 저러거나 풀어주면 자숙하는 모드를 보여줘야죠. 그렇지. 최소한 반성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이고 도끼를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요구했던 장본인이면 어디서 지금 민주사회에서 군사 쿠데타를 도모하고 2시간짜리 계엄 받냐 계몽령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해보고 왔다 갔다 하게 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 거다. 그래서 특검이 빨리 출범해서 윤석열 수계, 내란 수계부터 그 말단 하위직들까지 내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완벽히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민특위 제대로 친일파 청산을 못해서 여태 뉴라이트 사관에 그렇죠. 의해서 네. 작년 광복절만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그걸 또 볼 수는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따라서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조태영 원장 얘기를 할 건데 조태영 원장 이제 사표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수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엄 전날에 김건희랑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도 나왔고 그렇죠. 오늘 또 이제 한국일보 보도를 봤더니 계엄 이후에 국정원 간부들한테 특활비를 뭐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돌린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의혹 보도가 됐는데 정말로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조태용이라는 사람이 백주대낮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홍장원 1차장하고 처음에 진술이 엇갈린 게 조태용 그때 원장은 자기는 보고받지 않았다. 네. 홍장원 1차장이 분명히 이 계엄 날 나는 전화를 받고 조태용 원장한테 가서 보고하고 그 원에서 이제 걸어가니까 막 CCTV 서로 네. 사실관계 갖고 싸웠잖아요. 근데 조태용 원장이 여기 비례대표 왔을 때 제가 만나봤는데 아 국회의원으로? 네.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잘해요. 아 진짜로? 네. 이정주가 겪어본 조태용은 네. 그런 사람이야. 아니, 저는 네. 또 국정원에 우리 다 연루됩니다. 그냥 혼자 얘기. 저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괜히 국정원 또 전화 받고 난리 납니다. 사표가 수리됐어요. 네. 수리됐어? 전직 원장입니다. 네. 아니 잠깐만 이런 새 가슴으로 어떻게 그래서 진술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래서 제가 불러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소식이 소심이. 아 괜찮아요. 정권 바뀌었어요. 지켜줄 거야? 아 당연하죠. 문제 터지면 문제 전화합니다. 질문하기에 오세요. 네. 그럼 거기 가서 질문을 하세요. 아니 저는 이걸로 이재명 제가 여기서 말했지만 영양신문 제가 여기 선거법 유죄 나면 저는 기자직을 걸었다니까요. 은퇴하겠다고. 그래요? 유죄 나오면 기자 은퇴한다 했어요 저는. 야 그러면 예. 또 높은 자리 가려고 한 아니 거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다. CBS 사장 노리는 거예요? 누가 은퇴한다고 사장 못 갑니다. 자, 그 조태용 얘기 마저 할게요. 네. 그래서 그 약간 이제 그분이 원래 외교관의 습성이 남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뭘 물어보면 안 했다 그래요. 그때 재산 신고 가지고 그랬거든요. 아 찾아갔더니. 네. 아니 원래 재산 신고 1년마다 국회의원 되면 하잖아요. 그냥 3월에. 근데 이제 그 직계 뭐 좀비속 이거 미신고하고 한 거 가지고 뭐 부동산 모친인가 뭐 있길래 제가 기사 썼어요. 썼는데 이분 스타일이 보좌관 통해서 연락이 오더라고 처음에. 이걸 고쳐달라는 식으로. 제가 그랬죠. 아니 고쳐주고 싶으면 직접 전화를 해라. 의원이 아니 직접 당사자가 해명해라. 당연하지. 아니 당연히 가면 의원의 모친을 보좌관이 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지.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정치받으면 쿠션 치는 거거든. 왜냐하면 보좌관이 한 다음에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게 기사가 막 어그러지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런 거야. 내가 한 게 아닌데? 뭐 책임 안 질라고. 네, 보좌관이 한 건데 쿠션 이제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선수끼리 딱 알죠. 저는 직접 전화하시라고 직접 기사를 내리든 좋다, 돌리든. 이 정도 좋다. 네. 강단 있네. 아니 강단? 저를 잘 모시구나. 질문하세요. 저랑 대척점에 서시면 좀 위험해요. 네. 계속 질문합니다. 뭐 부동산 투기한 거 없어. 없어. 네. 근데 아무튼 조태용 의원이 갖고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그 보좌관이 하도 그 무슨 뭐 예전에 국방부도 있었고 그 보좌관이 청와대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약간 고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태도가? 네, 제가 설명을 했거든. 이거는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개인 사생활이고 재산에 관해서는 죄송하지만 보좌관님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기사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직접 연락하시면 내가 하겠다. 내가 자존심 싸움하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나는 문서를 보고 기사 썼으니까. 근데 끝내 조태용 원장이 이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마지막에 보좌관이 막 하길래 제가 그 방에 있는 이 보좌관 말고
그 방에 있다가 다른 방으로 간 보좌관이 있어요. 거기 이제 친해요. 연락을 했지. 이렇게 들어가라고 일부러. 이거 나 오늘 밤까지 4시간 주겠다. 4시간 최후 주고 독점을 던졌구나. 예. 아니까 형님. 그 조 의원님네 잘 모르겠는데 4시간 후에 이거 답변 없으면 내일 박스 하나 더 나간다. 우와.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님 이렇게 나를 관심을 끌게 하면 난 어쩔 수가 없다. 예, 등기부등 파보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방금 600원 들어가지고 대법원 떼보니까 뭐 이상하더라. 1,200원 쓴다 이거. 야, 기본자도 100원인데. 야, 600원 썼어요. 지금. 하나에 600원이야. 하나에 600원. 네. 내가 이거 뗐거든요. 그 실시간 떼야 되니까. 내일 아침자 잘 봐라 그러면. 이게 재산 문제가 사실 의원들 보통 있는 건데 별거 아닌데 별거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걸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들어오냐 거짓말하면서. 이정주 기자네. 그랬더니 그로부터 30분에 조 의원 바로 연락 왔어. 네. 야, 바로 멋있다. 야구 막 어쩌고저쩌고 뭐라 그래요? 예. 아이고 자기가 뭐, 변명하겠지. 자기가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도고 뭐고 간에 사실관계를 얘기해라. 왜 이렇게 예. 팍팍하게 사시냐 서로. 제가 첫 마디 그랬어요. 의원님 선수끼리 왜 이럽니까? 이거 1년마다 재산관을 뻔히 아는 건데 별거 아닌 거 사람 피곤하고 이렇게 사람 짜치게 만드냐고. 그냥 시원하게. 저는 그렇게 하고 나면 뒤에 뭐 어떤 탄압 이런 거 안 들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 탄압해요 그러면. 네. 뭐 제가 하는 거 나도 저한테 안 해서요. 만만하게 접니까? 왜 저한테 계속 뭐라 하세요? 내가 보기에 이정준의 와, 부장이 힘들 것 멋있다. 같아. 아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태용이라는 사람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네. 사실은 네. 국정원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은 업무 범위에 네. 계엄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하도록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가 나와 있어요. 형법 중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계엄을 전후로 해서 국정원이 도드라지게 한 일이 장윤 선배 네.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엄 관련해서 국정원이 지금은 막 정확하게 막 도드라진 일이 없어 보이지만 네. 저는 수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사령관 몇 명, 군인 몇 명만 지금 잡혀 들어간 거고 계엄 당일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만 맞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이 계엄을 기획한 자 누구며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왜 민간인인 김건희 씨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간혹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네. 무슨 내용으로 주고받았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계엄 전날, 계엄 당일날 무슨 내용으로 문자를 받은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나 가장 궁금한 대목은 조태용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맞아. 불구하고 계엄 관계 장관회의가 있던 그 밤에 갔어요. 왜 갔냐는 거지. 그렇죠. 왜 갔냐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홍장원 제1차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장관이 갔다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원장님?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저한테는 최소한 알려주셔야 저희도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맞습니다. 아니, 피곤하다고 그냥 간다고 퇴근해버리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누구니까 홍장원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최소한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장과 차장이, 그것도 제1차장. 이 말이 안 된다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태용 원장도 상당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2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직 처리를 했어요. 한 이유가 사람이 있겠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고 두 번째가 조태용입니다. 박성재는 앞서 얘기하신 대로 12월 4일 저녁에 삼청동 안가 회동에 모였던 법조 4인방 중에 핵심 키맨이에요. 이때 무슨 얘기 했는지, 2차 계엄, 3차 계엄 모의한 건 아닌지, 그다음에 이 계엄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수습할 건지 100% 논의했을 거다. 이 한 대목이 있는 거고, 조태용도 분명히 내용이 있다. 수사가 다만 안 됐을 뿐이지. 그리고 F4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뭐 무슨 유동성 문제를 논의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분명히 쪽지라고 표현하지만 그 계엄 지시서에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그렇죠. 자금 네. 또는 예산을 만들라는 미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8번 종이번호 8번 이거 가지고 F4 회의에서 이 돈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상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금감원장 포함해서 그 F4들 다 조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갈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그 빙하 보면 요만큼 나와 있지만 밑에는 바다 위에는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저는 곧 그 마각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태용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차장이 그 체포 지시를 받은 다음에 그런 내용을 관련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에도 큰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특활비 문제를 좀 넘어가 보면은 그러면 계엄 이후에 간부들한테
특수활동비를 왜 줬을까 과연 상식적 의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정원의 그런 제대로 되지 않은 대처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입막음하기 위해서 100%죠. 그 공범 관계를 형성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혹시나 예. 이런 돈을 준 게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솔직히. 네. 아니, 저는 특활비 이 돈 문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도 핵심인 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전에 탄핵 때 구속될 때 보면 각 기관이 특활비 모아다가 갖다 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뇌물죄로 나중에 구속됩니다. 근데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실하고 양쪽에 공식적인 특활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블랙요원 쓸 때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걸 다 영수증 처리를 하라는 것 자체가 정보기관의 기능을 좀 마비시키는 그렇죠. 게 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명분삼아 한 건데 저희가 좀 의심되는 부분은 제가 그 태극기 집회 자주 갔잖아요. 우파 집회 들어가서 예, 그 성조기 꽂고 다녔거든요, 제가. 예, 잠입 취재. 예. 말이 길대잖아. 예, 빨리빨리 예, 예. 본론으로 가 예, 지금. 그래서 뭐냐면 그게 결국은 태극기 그 집회가 딱 탄핵되고 나서 바로 없어져요. 어. 그러니까 그 슈퍼챗 싸주고 특활비로 돈 쓰는 뭔 거예요. 얘기인지 알겠다. 네. 그런 의심도 든다. 의심 들죠. 저는 궁금한 의심의 영역이지만, 네. 현금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네, 뭐 현금으로 현금으로 받죠. 전답니다. 아, 현금으로. 그리고 네. 예를 들면 국가 오. 돈을 쓰게 되면은 네. 영수증을 어디서 용처를 남겨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런 것도 없이 쓸 수 꼬리표가 있는 없어요. 눈먼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나갈 자신이 왜 이렇게 돈잔치를 하냐는 그렇죠. 겁니다. 이게. 아니 근데 이 특활비 문제는 사실은 그 우리 자바라 세금도둑 하승수 변호사를 네. 비롯해서 이 특활비에 대해서는 정말 정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업추비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특수 또 뭐가 있어요. 제가 특정 업무 경비. 특정 업무 네, 경비. 특정비. 이 두 특경비나 이런 것은 카드로 나와요. 그래서 술집 이런 데서 집행이 안 되겠죠. 안 돼요. 되니까. 유흥업소 네. 이런 데 안 돼요. 식당 이런 데만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정보기관 또는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정보 밀행성 수사를 위해서 특활비가 필요한 영역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국정원의 간부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박지원 전 원장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거 취재하지 마.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꼬리표가 남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 그렇겠죠, 예, 당연히. 그래서 예. 그때 상당히 거액이었어요. 제가 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주요 보직자였던 국정원 간부가 특활비 문제가 상당히 센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쓴. 네. 그래서 근데 결국 취재가 성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현금이고 언제 어떻게 지급됐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절대 국정원에서 확인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취재해도 못 쓰니까 제가 한 달 정도 취재했는데 오래 결국은 하셨군요. 네. 못 썼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꽤 있고 일종의 돈잔치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사건 터졌는데 국정원에서 딴소리 나가면 안 되니까 입막음용으로 다 배포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을 대통령 어떡해. 김밥 먹고 예?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도 안 맞추고 네. 허투루 돈 안 쓰고 있던 민방 입어 그냥 입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 특활비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국민 세금을 펑펑 쓴다. 저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네. 이건 반드시 정비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